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격이 다른 갭투자의 심소경입니다. 서울에는요 307개의 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1974년 1호선으로 시작해서 현재는요 서울에만 13개 노선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에서요 가장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고 있죠. 아마 서울의 땅은요 엄청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느냐가 사실 저희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요 집과 일자리를 가장 편하고 빨리 이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서울에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모여있죠. 서울로 따지게 되면 이 3도심권은 물론이고 그 다음 일자리가 많은 곳이 가산 디지털 단지의 구로와 상암 DMC 공동동 일대의 마포구 일대가 가장 일자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강남과 연결되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이 서울 지하철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1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가 그 다음 순으로 가치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2, 3, 7, 9호선 중에요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7호선이요. 이 7호선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 7호선 역사를 중심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7호선 라인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이제 부평구청에서 이 장안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요 노원, 중계, 하계 이 공릉동 일대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을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반대쪽 편에 보게 되면 광명이라든지 요 일대 같은 철산 같은 경우가 여기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부천 일대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제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재건축으로 지금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호재들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역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일자리가 좀 가까운 데 찾아보려고 한다고 하면 가장 일자리가 많은 것이 바로 이 강남 일대입니다. 강남. 그리고 3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모이는 데가 바로 이 가산 구로 일대죠.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이 일자리가 모여있는 A와 B 지역 강남과 구로 이 사이를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좌측이나 우측으로도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게 된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도요 재개발을 많은 곳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역세권 개발로 역에서 가장 가까운 입지에 우리가 원하는 이 고층 고급주택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얼마나 인기가 좋을까요? 역세권 개발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역세권 개발은요 총 5가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세권 시프트, 두 번째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세 번째로는 역세권 활성화, 네 번째는 역세권 복합개발, 다섯 번째는 이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 있는데 이 5가지 사업의 주된 목적은요 기존 용적률을 상향시켜 추가적인 주택 공공비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층 주거지를 이 고층으로 개발을 해서 살 집을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역세권 시프트와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낮은 용적률로 기존에 사업성이 없어서 아니면 이 노후도가 좀 부족해서요 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이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복합개발처럼 이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아니면 이 권리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현금 청산을 당할 일이 없어서 투자자들한테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면 서울에서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구역들이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속통합기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이 소규모 재개발 등 이 재개발 형태를 띤 사업 방법이 많은데 그 내용도 복잡하지만 이 가운데 사업 추진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까닭 이게 중요한 거죠. 사업 추진이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까닭 다만 이 사업 속도가 빠르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이 틈새 시장을 판단하는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 투기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에 굳이 그 이유는 뭐 여기 딱 나옵니다.
자, 신속통합계획이나 이 공공재개발 등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각종 재개발 사업 방식에서는요, 후보지 공모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느 날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입주권을 못 받거나,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직접 들어 살 사람만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늦게 투자를 위해 진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세권 시프트는요, 그런 요건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투기 세력이 지금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세권 시프트와 이 역세권 고밀개발의 가장 틀린 점은요, 이 상업시설 비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결국엔요, 이 서민들이 좋아하는 역세권 아파트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노후된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요, 100세대를 지을 곳에 200세대를 지은 다음에 이 추가적인 이 100세대 중에 50세대를요 장기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다르게 이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호의적이고 사업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빌라 등을 신축해서요, 개인에게 사고 파는 개발업자가 유입이 돼서 몸살 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산정 기준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개발이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 건축업자는요, 이 입주권 하나 때문에 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신축으로 들어가서 지분을 쪼개버립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 사업성이 쪼개기 형태로 들어가서 입주권이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 소유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입주권 자체들이 분산이 되고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일 거예요. 철거해서 해당 구역에 신축 빌라를 지으면 한 개 이상의 한 개의 신축 입주권 만 나갈 예정이었던 것이 이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다수에게 입주권을 배부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이 지분이 쪼개지니까요. 결국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늘어나면 일반 분양 감소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면요, 결국엔 신축이 문제네요. 기존에 허가가 나 있거나 아니면 건축 중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마구잡이로 이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요, 노후도가 떨어져서 개발이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역세권 시프트나 이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여기서 역세권 시프트는요 350m, 고밀도 개발은 500m 승강기 기준인데 그 안에 신축을 할 수 없는 곳이면 되겠네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이 강남 일대와 또 네 번째로 사람들이 많은 가디, 구디, 이 두 곳 모두 가까운 곳이면서 7호선 위쪽보다는요 이 아래쪽이 더 수요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7호선 라인 중에 제가 이제 서남권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강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편에 요 지역, 요 일대가 바로 우리가 말하면 가디입니다. 지벨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7호선 일대를 좀 눈여겨봐야 되냐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7호선 라인 일대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개발해. 이수역 인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도역 인근, 숭실역 일대 지나가게 되면 요 일대가 뭐예요? 흑성 뉴타운. 좀만 왼쪽으로 오다 보면 이 일대가 바로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또 신분역 위쪽에 보게 되면 일대는 우리가 신길 뉴타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말하면 이 굵직굵직한 재개발들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지역들이 지금 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흑성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이 서울 서남권에 이 굵직한 개발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저는 그 다음에 개발될 곳을 이 남구로역 일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 남구로역 일대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남구로역 일대에 있는 지금 개발 현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파란 색깔 진행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왼쪽 편으로는요, 최근에 얼마 전에 구역 지정된 모아타운 2차 공모 당선된 지역이 있습니다. 또 바로 이 앞에는 이 지역은 역세권 개발, 공공임대주택 주택정비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고요. 그 다음에 남구로역 바로 붙어있는 곳이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에 들어간 곳, 그 다음에 공공주소 복합개발 사업,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체크가 안 돼 있지만 현재 구로 삼동 일대, 구로남 초등학교 이 뒤쪽에는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타당성 조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주변 일대가 상당히 개발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죠. 이게 다 일자리입니다. 이게 다 일자리야. 이만큼이. 거기에 구로지사단지까지. 주변 일대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바로 이 구로 4동과 이 구로 3동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이제 개발지로 전부 다 쌓여져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들이 기존에
개발하는 게 좀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지금은 완전 또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지역들입니다, 여기가. 저는요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좀 아침 일찍 오긴 했는데요, 여기가 남구로역 1번 출구서부터 딱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도로의 차들이 질비해서 있습니다. 저 사실 이런 거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일반 도로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 주변 일대가 지금 주차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 자체들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신축은커녕 개보수도 하기 좀 어려운 곳에 있죠. 여기 약간 고바위가 있네. 나중에 한번 가서 같이 가겠어. 이 지역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세대 빌라를 매수를 했는데 주변에 신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그죠? 노후도가 떨어져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일단 제가 돌아봤더니 단독이라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독이 아니더라도 이런 다세대 빌라들이 있는데, 일단 이 다세대 빌라들 같은 경우에 현재 건축법상으로는요, 이거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요, 사업 수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독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단독이 없다는 거는요, 추후 동의서 진구할 때 동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걸 보시면 현재 용적률 뭐 200%에 건폐율 60%로 갖고 있는요, 이거 다시 지어가지고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냥 이대로 갖고 있는 게 낫지. 다른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다른 빌라촌에 가면 개발의 이슈만 있다고 하면 마구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여기를 뭐 개보수라든지 집 수선을 해가지고 뭐 도시 뭐 재생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요, 이거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죠, 이거를? 보통 이 단독을 멸시하고 다세대로 이 지분을 쪼개는데 여기는 그래요. 단독이 없다 보니까 새로 건축할 수도 없고 기존의 다세대를 아니면 이 다가구를 사서 짓는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폐율이 60%인데 이 지역의 대부분들은 이 80%, 건폐율이 80%거든요. 80년대, 90년대 초에 이 지역들이 불량 건축물들이 많았던 곳이라 그때도요, 지금처럼 주택 공급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폐율 인센티브를 줘서 지은 곳이기 때문에 주차 시설도 없고 그냥 집만 지어서 그냥 지하부터 집들이 빼곡하죠. 다시 지으면요, 이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1층에 필로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일조권 때문에 사선 제한도 들어가고요. 사업성이 안 나오고, 또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이런 적벽돌로 지은 집들이, 그리고 여기도 적벽돌이 아닌 집이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한 2000년도 초반 정도쯤에 지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건폐율 80% 써가지고 주차 하나도 없이, 그죠? 뭐 일조권이고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지은 집들이잖아, 이거 전부 다.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런데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구로 3동, 구로 4동은요, 아직도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는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죠. 취등록세가 무조건 1.1%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은요, 이 투자 금액보다 이 취등록세를 더 많이 내는 곳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을 사용하실 분들은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로 3동과 구로 4동 이 역세권 개발 반경 내에 임의적으로 구역을 선정해 봤습니다. 3동은 전체 지역으로 봤고요, 4동은 혹시 몰라서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지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역세권 개발을 해서 변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래서요, 구로 4동 같은 경우 이 재개발 사업의 가능성 검토를 좀 봤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구역을 좀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구로 4동 일대에 보게 되면 24,204평 보시게 되면 그의 구역을 여기서 반경 250m 안에를 제가 이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봤었을 때 24,200평에 건축물이 전체 529동입니다. 그 중에 단독과 공동주택과 비주거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동주택 비율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동의율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봐도 단독보다는 공동이 상당히 많죠. 아마 429동 중에 공동주택 427동만 동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게 몇 프로예요? 80% 넘는 거겠죠? 그죠? 또 이 노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30년 이상 되는 이 친구들은 25%예요. 즉 그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들이 구로 3동과 구로 4동 같은 경우가 대부분들 95년도를 전후해가지고 준공이 된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30년 연한은 아직 안 됐지만 앞으로 1년, 2년만 지나가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25년 이상에 있는 주택이 84.9%거든요. 1, 2년만 지나가게 되면 30년 이상의 노후도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투자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 2년 정도 지나서 노후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65%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이 과소필지, 접도의 호수 밀도도 재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봤었을 때 진짜로 개발을 했었을 때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사업성이 진짜 있느냐 라는 걸 따져보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구로 4동에 제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이 구역 내에는요, 전체 2,716세대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로 통해서 진행했었을 때는요, 아마 최대 용적률 250%만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25평 단일, 우리가 말하는 59제곱미터죠, 25평 단일로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2,420세대밖에 못 짓습니다. 일반 주거지 민간 재개발을 했었을 때.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사업성이 안 나오죠. 2,716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꾸로 2,420세대를 주게 되면 재개발할 일이 없죠.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이분들 동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세권 개발은요, 보시다시피 500%에서 700%까지 용적률을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역세권 시프트 했었을 때 최고 500%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무려 4,841세대입니다. 4,841세대. 그것도 단일 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5평이었을 때 700%를 받았을 때는 6,7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716세대에 2,0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냥 역세권 시프트 개발만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그런 중에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장기 주택,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할애를 한다고 해도 1,000세대 이상의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층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한 대로 35층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굳이 35층 기준을 풀어주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의 건폐율만 보게 되면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보통 한 15%에서 20% 사이를 가장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강남에 있는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통 18%, 19% 건폐율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아파트 높이는요 33층 상당히 높죠. 또 만약에 건폐율을 20% 줬을 때는 25층이면 충분합니다. 25층이면요. 이게 지금 구로 4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 구로 3동을 보게 되면요, 구로 3동은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19,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도 건축물 402개 중에 단독이 65가구가 있고 공동이 300가구입니다. 이것도 얼추 보게 되면 약 80% 정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5년 이상 된 주택이 87.8% 노후도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곧 노후도가
맞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 세대수는요 1986세대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로 진행했었을 때 우리가 최대 용적률 받을 수 있는 250% 받았을 때에는 1900세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수보다도 적게 되기 때문에 이건 개발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누차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역세권 개발,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역세권 고밀 개발했을 경우에는 최하 3800세대에서 최고 5322세대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거기에 역세권 시프트로 했었을 때 25평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여기도 똑같이 33층까지도 가능하고요. 용적률 700%를 받아가지고 고밀 개발을 했을 때는요 무려 46층 이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허가 안 내주겠죠? 저 같으면 허가 안 내줍니다, 이거. 그냥 용적률 500%를 줘서 30층, 35층 정도 사이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로 3동, 구로 4동 같은 경우에 이 역세권 개발, 현재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역세권에 대한 개발로 진행했었을 때 가장 합당한 지역에 있는 거죠. 이 저층 주거지에 일반 주거지인데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7호선 역세권에 주변 일대의 업무타운, 우리가 지배일리라든지 강남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위쪽으로는 여의도와도 가깝기 때문에 이만한 입지는 없는 상황이죠. 현재 그리고도 공주가, 공시가 그게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급했었을 때 일반 분양가를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런 구로 3동, 구로 4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에요. 우리 이 지역은요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수천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요 역세권 개발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벌써 구로 3동 같은 경우에는요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 이 구로 4동도요 상황은 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추진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은요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서울에서 특히 이 강남과 지벨리의 직접적인 교통편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입지의 변화가 확실하게 될 것. 구로동, 구로 3동과 구로 4동은요 앞으로 이 7호선 역세권 개발로 8천여 세대의 대단지로 변모될 그런 요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공시가 1억 미만의 매물을 활용해서요 이 청약 통장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절세 효과도 받을 수가 있죠. 앞으로 1년 후면요 이 금액에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이 다른 갭투자의 심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